제 생각에는 계속 또 이렇게 실무자급을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좀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야기하시는, 초반에는 좀 그분들 위주로 하면서 좀 이제 관심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은 좀 그런데 저희 이제 혁신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인터뷰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타자를 누구한테 바톤 터치를 할지. 일정이 이제 다시 재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실무자들이 그것을 표출할 수 있겠느냐는 솔직히 미지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관리자보다 더 눈치가 보일 거고요. 그래서 좀 기관 차원에서 의지도가 높은 기관의 실무자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관장님 선에서 충분히 이렇게 이런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거기에 실무자들도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 쪽의 얘기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는 싶어요. 너무 저희가 이게 지금 사회복지 흐름이 너무 수도권 위주로 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지방은 솔직히 그냥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것대로 따라가주는 부분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들 나름이 되거나, 그래서 자꾸 생각이 한 대로 모아지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분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지방의 이야기들도 좀 많이 담아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춘진 팀장님이 갑자기 그날 자리 마무리하는데 다음에 양 부장님이 하는 거 어때요? 그래서 인터뷰 관장님 하라는 법 있어요. 관리자도 하면 좋죠. 그러니까 양호수 수사님도 그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분위기가 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모한 분위기가 돼서 일단 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와서 후회했어요. 그래서 강하게 거부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얘기하는 게 거부스러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관의 눈치가 보인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제 생각이 이야기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그건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즐기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것도 의식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의식하고 이야기할까봐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핑계대고 하지 말까 막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어요. 기관에 눈치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다들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었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평가를 4번, 이제 4번째 경험을 한 거였어요. 중간에 이제 들어간 기관이 개관 기관이어서 이제 한 차례는 그냥 넘어갔었고, 근데 솔직히 저번 4기까지 할 때만 해도 이렇게 강한 생각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동기가 된 건 이제 4기 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예부터 지금 갑자기 이제 지자체에서 왜 삼성 그렇게 잘한다 하면서 90점도 안 됐냐고 갑자기 담당한테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평가의 서열화 점수화가 이건 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왠지 뭔가 통제의 그 지표로서 느껴지게 된 거죠. 그 점수라는 것 자체가 그 기관의 전체를 평하는 하나의 그 2자릿수 숫자가 기관의 전체를 평하는 숫자가 되어져 버리는 위험성을 이제 그때 느낀 거예요. 4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회복지인데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이 사회복지 현장을 단순히 그 2 숫자의 수치로서 그 모든 것을 평하는 것 자체는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그 정도의 생각. 이렇게 되면 참 안 될 텐데. 근데 솔직히 저도 완전히 이렇게 액터의 기질이 있는, 운동가의 기질이 있는 거는 아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솔직히 미치지는
못했었어요. 왜냐면 또 선례를 봤었던 게 2004년이었나요? 2기인가 3기 평가 때 하고 나서 이제 평가 지표가 너무 실무자들을 배제한다 라고 해서 이제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실무자들의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서 이제 부장 관장님들이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뭐 지표 개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소수의 의견에 지나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조금 반영된 부분들 수준에서 지금 계속 이제 와진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뭐 한다고 될까, 이야기한다고 될까, 다들 평가를 그냥 기호적으로 일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싫어라는 이야기는 있었지, 뭐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었지만 평가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지 않을까 이제 사기 결과들 이렇게 생각을 해오다가 5기 때 이제 평가 들어가면서 평가 지표가 나왔고, 그러면서 갑자기 전국 순위를 매기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위 10%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 서울은 그 평가 점수로 가불병정 보조금에서 점수를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또 뭐 서울에서는 평가가 뭐 하위 점수로 나오게 되면 그 재위탁뿐만이 아니라 기관적인 위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4기 결과 때 느꼈던 그 통제의 느낌을 5기 때는 평가 지표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그 약간 느낀 거죠. 그래서 준비는 하겠지만 늘 해왔던 메이드하고 이런 부분들 좀 벗어나자. 우리도 진실되게 받고, 조금은 그래도 진실되게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근데 우리는 그 지표에 대해서 다 만들어서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거 부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명분이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도 100%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내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정 부분은 기록은 했지만 기록이 안 된 것들을 다시 재생산해내는 것도 있었고, 비슷한 거는 했지만 지침으로 없었던 것들을 평가 때문에 그런 규칙을 만든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랑스러운 부분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런 떳떳하지 못한 부분을 그냥 이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겠다. 일꾼들이 느끼는 부분, 그런 거를 통해서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그냥 그 동네가 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곳에서 자라면 그 어릴 때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도덕적으로 나쁜 거다라고 생각 못하는 것처럼, 그 도덕적인 잣대마저 만약에 무너뜨리는 거는 아닐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마침 양원석 수사님이 이제 이런 운동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처음에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았었어요. 예, 이제 그 이유는 한창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평가 이런 메이드하고 지금의 평가, 이런 경쟁의 평가 좋지 않다, 바뀌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오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좀 허무하지 않을까. 예. 어쨌든 지금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조금 좀 평가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러면 그 평가의 그 과정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달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는 평가가 좀 일찍 끝난 편이어서 혁신 첫 모임에 갔을 때 양원수 소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력이 사라질까봐 솔직히 시작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조금 좀 짧았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지치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차라리 지금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사회복지학 후배들에게 조금은 실리적인 의미 있는 유효성 있는 평가의 자리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 명분일 수도 있어요. 일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그래도 조금씩 해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있듯이, 그럼 나도 그걸 물려받은 입장에서 나도 조금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족쇄도 만들고, 나도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평가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평가 때 설사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잘 되지 않아서 또 유사한 평가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또 이런 부분은 안 하지 않겠냐. 나는 이런 게 부조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솔직히 더 컸어요. 내가 정말 바꿔버리라 하기보다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 조금은 그런 페이퍼적인 부분, 페이퍼로서 모든 것이 평가되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더 벗어나서 사람을 더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서 그 노력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스스로도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부분을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야기한 것, 그냥 그렇게 나도 그렇게 동의해 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함으로써 내 스스로도 족쇄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그 동기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아직 저희 일꾼들이 이 모임이나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솔직히 없어요. 이건 운동이라는 건 특히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 하나의 생각에 의해서 끌어가진다라고 한다면 그 지속적인 동력이 생기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 니들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점점 이것이 확산되어지다 보면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보다 보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좀 지쳐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진짜 평가뿐만 아니라 감사 3번, 하나센터 재직전 평가, 복지관 평가, 지도 점검, 그러니까 상반기를 거의 그런 일정으로 보내와서 너무 일꾼들이 이런 거에 너무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회복할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직은 크게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표지 드는 것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보다 보면 생각이 들면 하겠죠. 예. 저도 자발성에서 시작했듯이 저희 군도 할 거라고는 믿어요. 예.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또 평가 과정에서도, 평가 당일날에도 절실하게 느꼈죠. 그 평가단하고 같이 면접을 한 관리자들은 정말 이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365일 중에 저희가 근무하는 날이 대략 한 200일이라고 본다면, 그걸 시간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하루에 8시간 근무, 딱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가정하고 1600시간이면은 3년이면 4800시간을 일꾼들이 당사자들을 만나고 지역의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것을 기록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 반복해 오면서 일을 해왔던 4800여 시간의 기록이 단 4-5시간의 지표에 의해서 이거 딱딱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평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냐는 걸 너무 절실하게 느꼈으리라고 봐요. 저희는 그 지난 과정에 대한 기록을 담으려고 굉장히 애써왔는데 그것이 수치적으로 보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록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해질 때 너무나 그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것이 살아있는 기록이고 그것이 더 가장 소중한 거다라고 믿고 왔던 것이 일단은 가장 공신력이 있는 3년마다 하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실무자들이 겪는 자괴감과 소진감은 아마 평가장들은 모르실 거예요. 네. 아마 지자체 관계자도 그건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났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거를 면밀하게 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예 보지도 않는 상황, 그러한 지표, 그러한 평가 체계, 그것이 과연 우리는 평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한 것을 과연 어디에다 우리는 그 평가를 받아야 할까? 물론 주민들, 당사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또 전달 체계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의 그 주체자들에게 이렇게밖에 보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성찰감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 평가 날 마지막 그 이제 평가 교수님이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랬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3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해온 노력의 과정과 그 관계의 과정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이 몇 시간만 집회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참 일꾼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솔직히 그 일꾼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솔직히 지금부터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목이 매더라고요. 사실 좀 쪽팔리긴 했어요. 아마 평가자들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내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라도 하자. 뭔가라도 하자. 지금까지 이제 운영 시스템에 대한 평가의 지표로서 어느 정도 이제 궤도 수준에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뭔가 이제 패러다임이 초점이 바뀌어져야 하는데 올해 평가에서도 보면 사례관리라는 부분이 갑자기 그전까지는 계속 양적인 평가를 하다가 사례관리라는 부분으로 갑자기 질적인 평가가 훅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고려가 너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어진 대로 우리는 그게 맞춰야 되는 거, 그거는 오히려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민들의 상황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요구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요 바운더리에 대해서 그런 욕구를 맞춰주세요 라는 식이 더 많죠. 예. 도시락 배달 50명밖에 못하니까 50명밖에 못 받으십니다. 예. 그럼 다음 분들은 대기자 이신 거고, 저 이런 서비스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 받으세요. 김장 1000명 들있으니까 1000명. 자, 기준은 이거.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김장이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우리가 그 주민들에 맞춰서 하고, 예. 오히려 지자체와는 또한 반대여야 하는데 이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자체는 지자체보다는 전달 체계나 어떤 이 평가의 지표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이축시키고, 예.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의 일부를 껴맞추는 형태가 되어가는 건 이제는 좀 아니어야 하겠다. 요즘 뭐 페이스북 하면서도 당사자란 이야기 많이 쓰고 주체적 참여란 이야기도 많이 쓰고 대상자 중심, 주민 중심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부분 속에서 오는 단편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최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을 맞춰주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특성에 맞춘 자율성 개별화에 둬야 되는데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나 거기다 서열화와 인센티브제로 하면 누구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특성을 배제하고 그 획일화에 누구나 맞춰가겠죠. 그거는 저도 오늘하면 그 선택을 안 하리란 보장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조직 구성을 지켜야 하니까 위탁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재위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그렇다면 어쨌든 거기에 나름의 명분을 어떻게든지 함정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평가를 잘 받고, 그래서 이 조직을 유지시키는데 오너는 아마 더 비중을 둘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비난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어쩔 수 없는 선택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바탕을 우리가 건드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행위하는 사람들의 초점에 맞춰서 그 사람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냥 우리끼리 누워서 침 뱉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메이드에서 만든 기관들 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폄하하는 거에 좀 집중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사회복지관 운영,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운영 지침에도 기본적인 운영 지침 외에 그 기관의 운영의 자율성에 맡겨줘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전대체계상에서 지자체의 관리 감독상에서 얼마만큼의 지금 자율성을 가지고 있을까? 물론 그 자율성이라는 건 충분한 조사와 그걸 통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가치와 비전의 형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진행을 하는 그거에 대한 자율성이겠죠. 거기에 분명히 이제 그 기관의 가치와 비전은 있어져야 되는 전제는 있는 거죠. 방임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의 평가는 그것 자체도 딱 틀로 묶어버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가 모든 기관이 다 해야 되는 실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 따라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정말 집중력을 필요한 기관이 있고, 또한 정말 지방의 그 넓은 권역을 복지관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사례 관리를 중점으로 하기는 어렵죠. 정말 서비스 제공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죠. 그럼 그 기관은 그거의 특성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관에게 사례 관리 안 한다라고 평가 점수를 낮게주는 거는 그것 자체가 획일화로 가는 것이지 않겠나. 그 지역사회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요. 이렇게 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양호선 선생님이 얘기하신 공생이라는 부분이 그러한 서로의 배려되고 인정되어져야 되는 특수성을 같이
안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가자라는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공생이라는 게 물론 같이 잘 살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예, 그것보다도 제가 더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더 우리끼리의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 준비를 거기에 맞춰서 한 기관들과 그러지 않은 기관, 즉 평가혁신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은 사람들,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분화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공생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요. 예, 예, 예.